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일단은 개화파들이 집권하여 고정과 함께 개화정책을 추진해 나갑니다. 맞죠? 자, 병련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와준대? 쌤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들어오라 그래. 알겠어요? 병련이 지금 인원 체크 내가 안 했네. 26명 다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자, 어쨌든 지난 시간에는 개화정책을 추진했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뭐 개화를 추진하는 그 기구도 만들고, 맞죠? 기구. 통리기무하면 기억납니까? 통리기무, 아문이라고 하는 이상한 명칭의 기구. 알아둡시다. 알겠습니까? 그와 함께 12이사라고 하는, 이거는 내가 설명 안 했어요, 사실. 알겠습니까? 안 했는데 책에는 나오므로. 그냥 통리기무함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었던 하부기구라 생각하면 됩니다. 12개 하부기구. 근데 요건 좀 알아둬야 되겠지. 이제 근대적인 신식군대도 만들고. 맞죠? 그거 뭐 했나요? 그건 뭐 했나요? 신식군대.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군대도 만들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근대화,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대화의 어떤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시찰단도 파견했어요. 시찰단도 파견했고, 먼저 일본에 1876년에 먼저 개항했잖아. 맞지? 그래서 뭐를 파견합니까? 수, 신, 사 파견하고, 청나라에 파견했던 거는 영, 선, 사. 맞죠? 그 다음에 미국에도 보냈어요. 민영익, 유길준, 서광범 이런 사람들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미국 대통령과도 만나고 오고 도, 빙, 사였습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근대화를 위한 개화 정책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 나갔었죠. 그 말고도 뭐 편견 많은 얘기, 교과서에 다룬 내용은 이 정도지. 자, 그런데 오늘 주제는 분화예요. 근데 이렇게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이 개화파들이 1880년에 와가지고 1882년에 결정적으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진다기보다 물점 갈라진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교적 노선이 가장 중요했었는데 그 외교 노선에 있어 가지고 분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1882년에 이 갈라지게 됐던 원인이 뭘까? 이렇게 결정적으로 1882년에 개화파들 내부가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결정적 계기. 그게 교과서에도 소개되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사건을 가지고 거의 1시간 가까이 얘기할 겁니다. 알겠나요? 맞아요. 이모군란이라고 부르는 사건.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 들어봤죠? 이모군란? 맞죠? 중학교 때 한 번씩은 다 들어봤던 것 같죠? 이모군란. 네. 이모군란은 여러분들 들었다시피,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이런 어떤 신식 군대에 대한 차별. 알겠습니까? 밀린 월급들, 봉급들. 근데 그 지급된 쌀이 썩어 있었고, 군인들의 표정도 썩었었고. 그래서, 일으킨 난이었다. 군인들이 일으킨 난이었다. 뭐, 그렇게 기억할 텐데. 이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우리 근대사가 이제 뭐 개항하고 뭔가 바꾸려고 되게 막 노력을 하는데 결국 실패한 거잖아. 맞죠?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도대체 원인이 뭘까? 물론 청나라도 실패합니다. 했지만 도대체 우리가 왜 그런 근대화 노력이 실패했을까? 일단 그 원인을 갖다가 권력 내부에서 찾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모군란은 90군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그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측과 이걸 반대하는 측과 어떤 권력적 어떤 다툼, 이게 이제 표면으로 드러난 거라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근데 내 수업을 듣다 보면은 그게 무슨 말, 그러한 말이었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봅시다. 나른한 5교시라서 맞죠? 선생님도 커피 한 잔 마시고 갔어야 되는데 커피를 못 마셨어요. 당신들도 잠 오면은 물 한 잔 마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까? 5교시 잠 오죠? 자, 우리 아이들 전부 다 화면은 다 켰나 모르겠다. 내가 뒷페이지 잘 안 넘어가니까. 화면 잘 켜고 있네요. 자, 근데 이 이모군란은 어쨌든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 이건 어쨌든 군인들이 일으킨 난이라서 이거 진압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압되긴 돼요.
알겠습니까? 진압되기는 되지만 이거 어떻게 진압했냐면 결국에는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요. 청군의 개입.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일으킨 반란을 갖다가 당연히 진압 못했죠. 어떻게? 다른 나라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청나라죠, 청나라. 청나라 군대가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선당을 밟게 됩니다. 처음으로. 알겠습니까? 물론 뭐 병자호란 때 있었죠. 정묘 병자호란 때 한번 우리 입방을 밟은 적 있지만 그 이후로 다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온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250년 만이죠, 거의. 알겠습니까? 그 200년 넘게 이제 외국 군대가 들어온 적은 없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모군란이 진압된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얘들아, 이 1882년에 이렇게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난 뒤에 가장 큰 변화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해져요. 이거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야. 청의 이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해진다고. 과거에 우리가 청나라에 사대하긴 했지만, 알겠습니까? 사대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청나라 우리 정치를 갖다 간섭하진 않았거든. 정치를 이래라 저래라, 뭐 외교를 이래라 저래라,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라. 이거는 우리나라가 알아서 할 일이지, 청나라가 간섭할 일이 아니었다고. 근데 이모군란 이후부터는 청나라가 우리의 내정 간섭까지 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개화파의 분할을 갖다 얘기하잖아. 분열. 자, 이 당시 집권하고 있었던 고종과 이 개화파들은 이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분열의 원인이 있던 거야. 자, 어떤 쪽은 다시 말하면 이 청나라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청나라가 왜 우리 정치에 간섭해? 반청이겠죠? 청나라를 반대하는 세력들 당연히 있었겠지. 이해됩니까? 무슨 소리야? 청나라가 우리 지금 죽을 뻔했잖아. 이모군란 일어나가지고 우리 개혁 자체가 좌초될 뻔했는데, 알겠습니다. 이때 실제로 이모군란 때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그 얘기는. 우리가 사실상 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군대들이 반란도 일으키고 이걸 겨우 진압한 게 청나라 덕분인데 청나라의 현실적 힘을 어떻게 배제시키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개혁 자체도 어떻게 보면 청나라의 양무운동과 비슷한데, 알겠습니까? 청나라의 도움을 받으면 어떠니?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이해됩니까? 그게 이 개화파들이 요렇게 분열되게 된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이게 청나라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배제시키고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들을 갖다가 우리는 급진개화파라고 배웠어요. 급진개화파라고 하는 거고, 친청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급진개화파에서 그렇게 불리겠죠. 알겠습니까? 저런 청나라에 빌붙어가지고 권력만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개혁이 되겠어? 했던 사람이 급진파였고, 친청파는 온건개화파라고 표현되고 있지. 온건개화파라고 표현되고 있는 정치 세력.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개화파의 분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너네 중학교 때 한 번씩은 다 들어봤던 얘기이긴 하지만 이걸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하고 있는 친구 잘 없을 겁니다. 알겠나요? 자, 어쨌든 얘네들은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이야, 아니야? 도경씨?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이 아니야? 맞죠? 그건 이해되지.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은 아니라고. 그 개혁을 어떻게 할 건가의 어떤 차이점 때문에 이렇게 분화된 겁니다. 알겠나요? 청나라의 모델을 먼저 청나라처럼 하려고 하는 건지, 청나라를 배제시키고 뭔가 좀 더 바꿔보려고 하는 건지, 그 차이점이었던 거지.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은 아니었다고.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제 개화파를 갖다가 우리 두 가지로 책에도 정리하고 있지만, 그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 그냥 급계라고 부를게. 급계! 알겠습니까? 그 얘네들은 주로 이제 뭐를 중심으로 했을까? 청나라를 배제시키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가까워질 수 있는 나라가 어디 나라밖에 없어. 주변 국가는. 일본밖에 없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했던 정치개혁 모델, 그걸 모델로 했던 게 바로 급진개화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좀 더 개혁 모델로서 생각했던 사람들이 급진개화파들이었고, 맞죠? 자, 온주경개화파들, 이 온건개화파는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청나라와 가까운 이 청나라 양무운동이죠, 뭐. 맞죠? 청의 양무운동을 갖다가
운동을 갖다가 좀 더 자기들의 어떤 개혁 모델로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냥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중체 소형, 얘들은 그냥 정치개혁까지 다 포함한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급진기아파들 누구 있었니? 들어보면 압니다. 이 사람들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맞죠? 김옥균. 들어봤나? 김옥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갑신정변 김옥균. 맞죠? 그 다음에 박영효. 이런 사람들. 맞죠? 박용현은 언제 등장했었지? 박용효. 서재필. 맞아요. 서재필. 했던 겁니다. 서재필. 이런 것들. 이런 분들. 우리 다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요거 안 한 거 맞죠? 요까지는. 했던 거 아이가, 이거? 했던 거 아닌가? 맞지? 안 했죠? 너네 잘 알고 있길래. 알겠어요? 태용이. 자, 앞쪽은 했었고, 요건 했었지, 맞죠? 요건 했었고, 맞죠? 요걸 안 했던 것 같아. 그래, 온건기아파에 누가 있었어요? 온건기아파에. 김홍집. 맞아요, 김홍집. 내가 체크해놨거든. 요건 했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이모굴란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김홍집, 그 다음에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 요즘 이 사람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어윤중. 이런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김윤식. 이것 말고도 사실 온건기아파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당시 그 급진기아파가 다수였을까? 온건기아파가 다수였을까? 온건기아파 쪽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거 개혁하려는 쪽이 막 바꾸자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그냥 천천히 바꿔나가자는 사람들이 많겠지. 정치개혁은 특히나. 그러니까 당연히 급진기아파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뭔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를 갖다가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온건기아파를 갖다가 다 축출시키고 자기들 뜻대로 뭔가 개혁을 해보려다 실패한 사건. 그게 갑신정변이었죠. 맞죠? 왜? 김윤식. 네, 박시연, 김윤식. 맞아요. 김윤식. 네. 잘 보이나요?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스피커로 얘기도 됩니다. 너네가 한 번씩 얘기해줘야지 쌤이 혼자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교실에서 이렇게 혼자 막 울리는 소리 속에 있으면 되게 외로워요. 알겠습니까? 태영아, 화면 켜고 나한테 가끔씩 소리도 질러주고 그렇게 해. 알겠어? 태영아? 화면도 안 켜고 있는 태영아? 하늘이도 화면이 안 보고 있어요. 알겠나요? 자, 개화파의 분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모굴란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겁니다. 알겠나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이야기,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에 대한 이야기. 자, 다시 말하면 이런 어떤 개화파들이 추진했던 이런 개혁을 갖다가 반대하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꽤 많은 게 거의 다 반대했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개화정책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수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수죠. 알겠습니까?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을 갖다가 교과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얘들아. 자, 개화정책을 갖다가 반대하는 세를 갖다가는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위정척사 운동. 위정척사파, 위정척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92페이지로 넘어온 거예요, 얘들아. 92페이지로 넘기세요, 교과서. 이미 92페이지 넘어가는 거예요. 스르륵 넘어간 거야. 얘들아, 주파수 잘 맞춰야 됩니다. 자, 위정척사 운동. 이게 뭐냐면, 교과서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얘들아, 위정은 성리학적 질서를 말하는 거야. 성리학적 질서. 그러니까, 올바른 정치를 위정이라 부른다면, 이 올바른 정치는 바로 성리학적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들을 말한다. 알겠습니까? 척사! 무슨 말입니까? 척사가 무슨 말일까요? 이건 물어봐야겠다. 교과서에 나오고 있지만. 기만을, 화면 안 켜져 있는 기만을 한번 물어볼게요. 척사란 말이 무슨 말일까? 척사. 기만을, 화면이 원래 안 됩니까? 김하늘 씨? 자고 있는 건가요? 김하늘 씨, 지금 녹화 중입니다. 빨리 등장하세요. 네.
하늘이 화면이 안 뜨는데. 카메라가 고장이에요? 알았어요. 하늘이, 그래, 마이크는 될 거 아니니? 척사가 무슨 말일까? 그냥 아는 대로. 척사. 유튜브는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야. 유튜브 쪽은 지금 내가 두 개 동시에 볼 수 없으니까. 지금 3명이 보고 있네요. 꺼버릴까, 이거? 그래도 일단 가봅시다. 자. 기반을, 척사가 무슨 말일까, 척사? 척사.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맞죠? 척사는 뭐 안 좋은 거 맞습니다. 철사인가? 구부리는 철사? 설사? 반성할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자, 척사는, 봅시다. 철사는 사악할 사자. 알겠습니까? 사악할 사자, 배척할 척자. 그냥 사악한 걸 배척한다. 이때 말하는 사악한 건 뭘까요? 뭐 딴 거 없죠? 뭐 서양 문화지. 서양을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서양 문화 자체는 사악한 거고 오랑캐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성리학적 질서가 문명이고 얘들은 오랑캐다. 다시 말하면 오랑캐 문화를 왜 배우니? 왜 배우려고 그러니? 이렇게 왜 하니? 하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위정척사 운동을 벌여나갔던 거였고 주로 이걸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대부분 다. 누가 이게 중심이 됐을까요? 유생들이죠, 유생들. 유생이 무슨 말일까요? 유생. 그냥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선비들이죠, 선비. 선비들을 유생이라 부르겠지. 도경아, 듣고 있니? 네, 해주세요, 한번. 혼자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고마워요. 자, 스피커 확인은 가끔씩 해봐야 됩니다. 혼자. 자, 그 유생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지켜온 어떤 그 공부하고 있는 이 어떤 그 학문의 어떤 자부심이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양을 갖다가 배척해야 된다. 싸우자는 사람들이겠지. 자, 이 위정척사 운동은 그래서 사실은 좀 시대별로 그 주제가 있어. 주제라기보다 이게 발전해 나가는 단계가 있는 건 있다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본격적으로 서양과 부딪혔던 1860년대가 부딪히기 시작했던 거잖아. 맞죠? 기억납니까? 1860년대 이루어졌던 척사운동.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870년대 목소리가 이상하다. 근데 전개되었던 척사운동. 그 다음에 1880년대 전개되었던 척사운동.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정리해 둬야 됩니다. 아마 중학교 때도 이런 식으로 아마 정리를 했지 싶어요. 알겠습니까? 했지 싶은데, 시대별로 척사운동의 전개 과정을 갖다 좀 잘 정리해 둡시다. 이 개화파들도 서서히 막, 이제, 우리 앞으로 계속 개화파를 많이 얘기할 거야. 개혁의 어떤 전개 방향. 알겠습니까? 근데 이 척사파들도, 중요한 축에 우리 정치를 이끌어 나갔던, 알겠습니까? 근대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주로 의병운동에 많이 투신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기들이 주장했던 어떤 서양에 대한 배척,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라가 망해갔는데 어떻게 자기 뛰어들죠? 그게 의병운동인 거예요. 의병운동. 알겠나요? 1860년대는 우리가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냐면 기정진이라든가 기정진 또는 이항로 같은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항로. 그렇지만 어쨌든 60년대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였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뭐 본격적인 개화 정책이 추진된 건 아니었어.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본격적으로 서양과 부딪혔던 시대지. 주로 이제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런 걸 거치면서 서양에 대한 어떤 배척감을 갖다가 고조시켰던 시대. 바로 이 1860년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생각났다. 이 병현이 들어왔나? 병현이 내가 확인을 못했네요. 병현이 들어왔으면 대답 한번. 내가 출석 체크를 안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들어왔네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쌤 수업하다가 잠이 오거나 졸리거나 이러면은 물 한 잔 마시고 오는 건 괜찮습니다. 나한테 굳이 물어볼 필요 없어요. 당신들이 앉아있는데 내가 뭐 일일이 화면 보면서 못합니다. 알겠어요? 다시 계속 얘기하지만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 자,
자, 1870년대에 전개되었던 위정척사운동, 성리학을 신봉했던 유생들이 전개했던 대표적인 반대운동이 뭐냐면, 이때는 얘들아, 우리 배웠잖아.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던 그 시대야.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이걸 이제 체결하는 반대운동. 오늘 주로 이제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게 1870년대 가장 중요한 화두였거든요, 이때가. 그러니까 너네 이 1870년대에 등장하는 위정척사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 한번 앞에서 봤던 사람이야. 그래서 쌤이 이런 인물들을 쌤이 다 적어주는데, 한 번씩 다 만나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 중심으로 좀 공부해두면 재밌어요. 이 사람들 전부 다 물론 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옥균 죽죠. 알겠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이 사람은 2차 가보개혁 때, 얘는 독립협회 때 등장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고,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도 마찬가지야. 알겠습니까? 뭐,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온건기아파에 당다기 때문에 막 적극적인 어떤 개혁 노선이 아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어윤중 되게 중요합니다. 대한제국, 근대 재정정책을 추진했던 이 어윤중이거든요. 그냥 냅두고요. 다, 아까도 이 사람 최익현이야, 최익현. 최익현은 우리 봤어, 어디서? 최익현 언제 봤지? 최익현 앞에 나왔었어. 막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나왔냐면, 고종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내가 설명했었어요. 동학? 1860년대 기정진이라고 합니다. 기씨입니다. 기성용 할 때 기씨. 우리 동학 때, 아닌데, 말을 해주세요. 채팅이 잘 안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게 자꾸 화면을 봐가지고 눈이 이렇게 좀 유재석처럼 내려가 보여요. 나 이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카메라 볼 거예요. 화면 안 볼 거예요. 알겠어? 카메라 보고 있으니까 채팅 잘 못 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최익현은 우리가 언제 봤냐면, 얘들아, 그때 봤어. 고종이 1870년에 이제 친정을 시작할 때 탄핵상소 올렸던 사람이 최익현이었잖아. 대원군 물러나게 했던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기억나나요, 그때? 기억나야 됩니다. 어쨌든 이 흥선대원군 시절에도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옳은 말을 했던 사람이 최익현이었고, 이 사람은 고종 시절에도 정말 권력에 무슨 아부한 사람은 같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권력에 아부한 사람 같지는 않고, 고종이 뭔가 자기 마음의 뜻대로 자기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면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1870년에 일본에게 이제 개항을 추진하고 있을 때 이걸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던 사람이 바로 최익현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너네 책에는 이게 안 나오던데, 지부 복궐 의소라고 하는 걸 광화문 앞에 엎드려가지고 올렸거든요.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난 중학교 때 들은 친구들이 있더라고. 이게 이 최익현이 강화도장 맺고 개항을 한다고 하니까 등에다가 도끼자루를 메고, 이게 됩니까? 도끼자루 메고 광화문 앞에 와가지고 돗자리 깔아서 거기에다가 도끼를 내려놓고 상소문을 바치는 거지, 왕에게. 일종의 1인 시위 같은 거, 1인 시위. 알겠습니까? 1인 시위죠, 뭐. 근데 이게 도끼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겠다는 그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테러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올린 상소문 중에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나의 목을 치시오.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자기 목을 내놓으면서까지 왕에게 직언을 구하는 거지. 지금의 이 개화정책, 강화도 조약 체결은 굉장히 잘못된 거니까 한번 재고해 주시오라고 왕에게 건의하는 거였었습니다. 알겠나요?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 어떤 거라 한번 들어봐봐. 일단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본과 이제 이렇게 무역을 시작하게 되면 누가 과연 손해를 볼까?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까? 여러분도 아다시피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주로 이제 사가는 물건이 뭘까요?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사가는 물건, 도경아, 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강화도 조약 맺어가지고 이제 개항을 하게 되면 뭘 사갈 것 같아, 걔네들이? 도경아? 도경아? 내 소리 듣고 있니? 도자기, 김태형, 우리나라 조선 백작, 와, 일본 애들 그게 정말 갖고 싶었나 봐요. 그걸 가져간다고? 걔네들도 도자기 잘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걔네들이 와서 가져갈 물건이 뭐였을까? 조선에 와가지고.
은! 우리나라에 은이 많았을까요? 오, 은 많았으면 부자였겠네. 우리는 뭐 어떻게 은을, 뭐라고? 얘기 좀 해봐. 쌀! 맞아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주로 가져갔던 물건이라고 하면 식량이죠, 뭐. 알겠습니까? 걔네들이 뭐 이게 가지고 뭐 김치 가져갔겠어요. 김치 이런 거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걔네들이. 그러면 걔네들이 우리나라에서 팔려고 했던 물건은 뭘까? 그걸 사가면은 뭐 뭘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금? 걔네들이 우리나라에 금 팔려고 온 걸까요? 뭘 팔려고 했을까? 팔려고 한 물건은 뭐였을까? 시연아. 물고기! 일본 스시! 횟집 열으려고 이 새끼들이. 개항장에 부산이랑 뭐 인천 와가지고 횟집 열으려고 이 새끼들이, 지금 무역하는 건가? 그걸로 이제, 회 사가는 대신에, 우리는 쌀 가져가고, 너네 좀 이거 생각해 봅시다. 이게 개항을 하게 되면 이제 무역이 일어나잖아. 일본과 무역을 하겠다는 거잖아. 신문물. 일본의 신문물이 뭐가 있는데? 일본의 신문물 하면 뭐 있을까요? 걔네도 개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초밥! 초밥 먹고 싶다. 점심 먹었지만. 걔네들은 초밥을 우리나라에 팔고, 걔네들은, 우리는 쌀을 갖다 팔고, 되게 좋네. 그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잘 모르구나. 그러니까 이게 강화도장 맺어놓고 도대체 어떻게 일본하고 무역했는지도 모르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지나온 겁니다. 자, 생각해봐요. 이게 일본이 개항장에 찾아와가지고 주로 팔았던 물건이 뭐냐면, 영국산 면직물이었어요. 물론 그 말고도 뭐 팔려는 물건이 있었겠지만, 주로 이제 영국산 면직물을 가지고 와서 조선에 대판 거야. 그러니까 저그들이 외국 물건 사온 걸 갖다가 그걸 다시 또 우리나라에 대파는 형태였다고. 되게 골 때리잖아. 우리는 뭐 호구죠, 완전히. 일본한테 그걸 사서 썼으니까. 이해됩니까? 자, 다시 말하면 얘들아, 일본은 아직 그 산업혁명 단계가 아니라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너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뭐 개항한 지는 1868년에 했으니까 우리가 한 몇 년 늦었니? 한 10년 정도 늦었죠. 알겠습니까? 10년 정도 늦은 건데 그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10년 정도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일본이 그 개항하자마자 바로 막 산업혁명 일어나가지고 공장 만들고 막 군함 만들고 그렇게 막 나가는 게 아니라고. 그게 걔네들하고 우리나라는 그 1900년대까지도 거의 사는 모습이 비슷했다고. 알겠습니까? 그 1890년대 와서야 조금 차이 나고 이제는 청일전쟁 이거부터 이제 산업혁명 단계로 넘어가는데 일본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 있잖아. 80년대만 하더라도 18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제대로 된 공장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주로 이제 외국 상품을 사자와서 그걸 대파는 형식이었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러니까 영국산 면직물이 많았는데 자, 우리는 쌀을 갖다가 팔고 우리가 산 거는 영국산 면직물이야. 자, 물건을 비교해보면 어떤 거냐면 얘들아. 쌀은 1년에 한 번만 생산합니다. 농사 지으면 우리 1년에 농사 2번 짓는 게 어딨냐? 한 번밖에 안 짓잖아요. 알았다. 재접속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잘 끊기나요? 쌀은 1년에 한 번밖에 생산 안 하는데 이건 공산품이죠. 면직물은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이야. 그거를 갖다가 1년에 한 번 생산밖에 안 되는 물건을 교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물가가 폭등하겠죠. 쌀값이 올라갈 거 아니야. 맞죠? 안 그래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던 거야. 최익현은. 우리가 사야 될 물건은 사실은 공장에서 만들어낸 무한한 물건이고 우리가 팔 물건은 유한한 물건인데 그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는 큰 피해를 볼 거다. 적절한 지적이 맞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다고요. 게다가 일본이 이렇게 자기 뜻대로 무역이 되지 않거나 이러면은 침략적으로 우리를 쳐들어올 수도 있다. 정확한 거죠. 이해됩니까? 일본이 진짜 쳐들어오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을 예상했던 게 최익현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보수주의자들이 비록 이런 개혁은 반대했으나